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자산가 양성 프로그램 고품격 종목 상담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민영 멘토입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자산을 증식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습관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드리고 거기에 투자에 대한 원리 원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바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메모지와 그리고 펜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욱더 좋게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노하우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좀 코스피 시장이 이제 거래소보다는 조금 약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은 0.08% 상승한 2113.35포인트에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개인들이 829억 원 매수가 잡혀있고, 기관들이 1295억 원 현재 매도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454억 원 현재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관들의 물량 부담이 조금 더 압박을 해오는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종목들 한번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1.02% 하락세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강세를 보였던 현대차가 오늘 0.58%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저점에 대한 인식이 좀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0.23% 상승, 그리고 한국전력 1.59% 상승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죠. 0.43% 상승 중이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되면서 그동안 자동차 올라오지 못했죠. 자동차 업체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역시 이제 양봉을 0.43% 상승 흐름을 지속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포스코 최근 들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0.2% 상승세, 그리고 네이버 현재 보합권 수준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강합니다. 3.07%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다른 종목들까지 이제 살펴보면요. 신한지주가 1.6% 하락세, 그리고 삼성 SDS, 요즘 들어서 삼성 SDS가 좀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삼성 SDS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어제 보험주도 역시 강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은행주하고 이제 보험주 쪽에서 강세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에 대한 인식이 역시 보험주와 은행주들의 강세 분위기 연출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모직 현재 1.4% 상승 중, 그리고 기아차가 소폭 0.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일단 그 코스피 시장 자체는 바로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는 강력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만큼 외국인들은 지금 지수에 대한 비중 자체를 늘려가는 과정,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자체를 늘려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럼 여기에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주체는 누굴까? 바로 기관이라는 거죠.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강한 흐름보다는 지금 외국인에 의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만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스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690포인트에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하면서 기관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기관의 이 매수세 자체가 지금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바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자체를 한번 보신다면
2100포인트까지, 그리고 코스닥도 계속적인 박스권 자체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내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지수에 대한 오버배팅 할 것인가? 너무 높게 올랐는데, 그러면 당연히 밑에 걸려있는 종목을 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확실한 카드가 있는 주체는 더욱더 높은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데요. 셀트리온은 오늘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오늘 0.1%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6.99%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5,250원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성 LNS가 오늘 1.6%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이 4.4%, 그리고 컴투스가 6.07%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바닥에 있던 종목군 다시 한 번 더 키 맞추기를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지수가 부담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코나 아이부터 인터파크 INT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INT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금일 6.5%대 강세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행 관련주가 목표가가 상향이 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자, 이런 모습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집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국이었지만, 여기에서 지금 강하게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부분 자체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에 매수를 동참을 해야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시간 자체를 좀 더 기다리시더라도 확실히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전략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행주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둘 다 신고가 같죠. 그런데 인터파크 INT 아직까지 바닥권역에 있습니다. 왜 바닥일까요? 그것은 시청자분들이 숙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코나 아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아이 보실 건데요.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보안 관련 칩에 대해서 50만 개를 공급했다라는 소식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1분기 핀테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핀테크. 자, 인터넷 은행, 바로 IT와 금융의 융합 기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코나 아이는 가는데 다른 핀테크 관련주 안 움직인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시청자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닥까지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는 꾸준히 키 맞추기 장세, 순환매 장세가 연출이 되고, 달려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부담이 되는 권역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번호표를 뽑고 있는 사람들,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한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돈을 잃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돈을 잃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 자, 전화는 02-3153-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그리고 옆에 계신 비밀병기죠. 예, 비밀병기. 자, 황민영 매투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싹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이 가려울 때 혼자는 못 긁습니다. 종목이 궁금할 때 혼자서 못 풀죠. 바로 저와 황민영 멘토가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NX 매도해도 될까요? 886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 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가 상당히 붙었어요. 자, 역시 한번 뽑아낼 때는 장사 얘들이 지금 상당히 크게 뽑아내는 과정이죠. 자, 이 NX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시청자분도 아실 거예요. 이 NX가 최근 들어서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NX 하면 떠오르는 거 뭡니까? NX 쇼파가 저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가구.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주도주 패턴의 현대리바트라든지 한샘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가 NX의 주가 향방도 상당히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한샘 한번 같이 볼게요. 한샘 보겠습니다. 한샘이 이거 197,500 맞습니까 이거? 참 많이 올랐습니다. 맞죠? 자, 현대리바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현대리바트가 참 8,000원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 추천도 해드렸는데 참 이때까지 들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저도 안 들고 있죠. 자, 그럼 NX인데요. NX 한번 볼게요. 자, NX가 지금 가고 있는데, 야, 이 자리에서 파시면 후회하십니다.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보유하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자, 이거 차트적인 이제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 주봉을 한번 딱 보시면요. 자, 요렇게 이제 딱 우리가 크게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전고점이 이제 3,650원이에요. 3,650원이고,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에서 그만두려고 했다면, 이번 한 번만에 무조건 이 3,650원 돌파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999년도에 무조건 조금이라도 악성매물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까지 안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3,500원 조가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는 그 자리를 뚫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팔고 나가라. 우리가 나머지 물량을 흡수해서 더욱더 크게 올려줄게 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더 보유를 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일절가를 잡아서 우리가 들고 가야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앞에 있던 이 물량과 이 물량은 상당히 중요한 물량이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익 실현 가격이 2,600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설마 2,600원까지 내려가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2,600원 이탈되면 그때는 전량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전량 정리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 가격만 안 무너진다면 그때는 무조건 더 들고 가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5,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판다 후회하실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신규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차라리 또 이 밑에 자리 깨지면 접근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리는 접근하는 자리가 아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들고 가는 자리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종근당. 야, 종근당의 히로인인데요. 자, 매수해도 될까요? 075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종근당. 최근에 지금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한번 큰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가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그 다음에 종근당 홀딩스가 종근당을 100%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결국 이제 종근당 그룹 역시도 지주회사 완벽한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사실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종근당 홀딩스가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 종근당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왜 종근당의 주가가 빠졌을까? 자, 종근당하고 종근당 홀딩스의 지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종근당 홀딩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규로 발행된 주식하고 그 다음에 종근당의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하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 종근당의 그 주가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가격대였냐면 바로 이제 78,000원 정도 가격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교환했을 때 그 가격을 얼마로 정해놨냐면 7만 원 초반의 가격대로 정해놓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7만 원 900원 정도 수준. 그렇기 때문에 종근당은 당연히 교환 가격까지 한번 주가가 밀려 내려왔던 거고요. 그래서 종근당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기업에 대한 변화 자체는 없습니다. 희석되는 부분도 분명히 없기 때문에 종근당 현재 자리에서는 분명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종근당 홀딩스 유상증자 그 기일 자체가 이제 5월 달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죠. 그 과정 안에서 종근당의 주가가 7만 원대를 과감하게 이제 딱 돌파하면서 크게 시세가 날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에 한 번의 급등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종근당의 기업의 가치를 보시고 이 기업의 가치로 본다면 현재 뭐 8만 원, 7만 원 이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이상이 올라갈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보제약 상장 7월 정도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현재 자리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대만 한번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이 68,500원 정도의 자리인데요. 68,500원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67,300원 정도 있죠. 그 정도 가격대가 한번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 굳이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앞으로 이제 방송이나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조금 더 보시면서 얼마나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종목들의 흐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종근당으로 제가 알기로 수익을 꽤 크게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종근당을 발굴했던 이유는 뭐였나요? 자회사 이제 경보제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예. 그 경보제약이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또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종근당 이 그룹 안에서의 경보제약이 상장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또 예측을 했기 때문에 종근당에 대해서 추천을 또 드렸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까?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걸 아나요? 그건 뭐 여러분들과 저하고의 정보 차이겠죠, 그 부분은. 네. 참,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계시는 황민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제 콘텐츠리 매도해도 될까요? 680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은 노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 콘텐츠리인데요. 왜 제이 콘텐츠리는 안 갈까? 제이 콘텐츠리와 지금 가장 비슷한 기업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시청자 여러분. 네, 바로 CJ-ENM이겠죠. 자, CJ-ENM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콘텐츠 사업, 바로 신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뉴미디어라고 하죠.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광고비가 집행이 됐던 곳이 어딥니까? 첫 번째가 공중파, 두 번째 신문, 잡지, 뭐 이런 쪽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뉴미디어, 바로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케이블, 이쪽으로 광고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CJ-ENM이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제이콘텐츠리는 메가박스라는 극장, 그리고 거기에 제이콘텐츠리, JTBC라는 미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제이콘텐츠리가 메가박스에 대한 인수, 그 문제가 지금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집이 덜 됐기 때문이겠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콘텐츠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앞에 있던 이 고점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했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이평선 자체를 조금 맞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 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거래량도 이게 생각보다는 거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거래량이 6,600만 주인데요.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월봉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맥점 자리를 조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볼 때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요. 자, 지금 맥점 자리가 요 자리가 지금 저항권의 움직임이 놓여 있고, 자, 하단 권역 자체는 요 자리가 되겠네요. 자, 3,500원대고 3,900원, 3,800원인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00원, 3,900원. 예, 그리고 3,500원 이제 밑에가. 자, 3,500원. 자, 이렇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놓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투매가 이루어졌던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 투매 자체가 이루어질 때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나왔었고, 자, 두 번째 하단 권역이 내려왔을 때 또다시 이런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자리에서도 또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고, 그 말인 즉슨,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매도를 하고 또다시 올릴 때도 얘네들이 올린다. 그죠? 그것은 여기 밑에 권역은 지금 과매도 권역입니다. 시세를 내기 위해서 매집을 위한 구간입니다. 3,500원 밑에 자리는.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맞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릴 때는 또 강한 상승세를 또 동반을 해서 올렸고, 또다시 이 밑으로는 팔면서 이런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인 즉슨 지금 자리에서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시청자님,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하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으로 30%, 40%의 수익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타 쳐서 3%, 4%로 먹고 계속적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투자자가 되시면 됩니다. 보유를 하시고 지금은 제 같으면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매수가를 확실하게 잡는다면 3,500원 밑으로가 지금 사실은 비중을 확대시키는 시점이겠죠. 그리고 그 가격대 이상에서는 사실 홀딩하는 자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3,8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3,690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리면서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청자님의 판단에서는 3,500원 밑으로는 손절이 되겠고요. 다음 1차적 목표가는 3,800원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시간적인 부분이 또 커요. 맞죠? 요즘 들어서 또 종목군들이 또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오게 될 때는 종목이 또 쉽게 안 갑니다. 그만큼 또 단타 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하루하루에 광팔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태고, 자, 그렇습니다. 주식에 대한 가치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명확한 답이 보인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이어서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 매수해도 될까요? 357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제 의견은 노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 질문을 해주신 게, 지금 이제 증권사 쪽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LG 디스플레이가 뭐 올해 1분기 예상밖에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 대비했을 때 또 저평가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진 이유는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이제 MCI 지표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LCD 패널 전반적인 가격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MCI 지표하고 보통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동향을 보이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물론 이제 MCI 지표가 지금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어쩌면 이제 동행이나 또는 선행 지표로서 여겨지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MCI 지표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주가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게 이제 올라갈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 의견은 다릅니다. 자, LG그룹을 보세요. 지금 LG그룹이 정말 좋은 상황일까요? LG그룹은요, 지금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문에 의하면 또 LG그룹에서 또 구조조정을 또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TV 쪽 판매 제가 알기로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증권사 보고서 자체가 이제 이 보고서 내용들이 맞을지 아니면 제 의견이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 동향을 파악하시면 아마 누가 옳은지는 아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자료 자체를 어쩌면 이제 뭐 애널리스트가 발간을 하죠. 그런데 저도 역시 애널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패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 기업 안에서의 어떤 그 내부적인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이 업황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힘들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주가가 싸다. 저는 싸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둘 다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거기에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현대페인트 매도해도 될까요? 570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팔지 마세요!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음고생이 조금 심하실 것 같아요. 3,100원에 사셨는데, 너무 높은 가격이에요. 우리가 그게 있어요. 아무리 이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도, 항상 그 단가, 타이밍 자체도 사실 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주식이 타이밍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100원, 200원이 중요하진 않다. 1,000원, 2,000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는 그건 중요하죠. 맞죠? 현대페인트가 5,000원 갔는데 거기서 야 지금도 괜찮으면 사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벌써 2배가 올랐는데 지금도 3,100원에 사셨는데 지금 500원이 빠졌어요. 그냥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하실 것 같고 제가 볼 땐 지금 그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회사가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설령 크게 오른다 한들 이 자리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저항 국면에 맞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시청자님이 지금 3,100원에 사셨는데 이거는 티가 나는 종목이잖아요. 자, 어떤 자리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이게 딱 봐도 보이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보고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자, 첫 번째, 이거 지금 다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매집이. 자, 근데 이게 이제 뽑아내는 자리에서 우리가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단가를 좀 더 맞추실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매수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이 빠진다면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면, 이 자리 밑으로는 절대 안 빠집니다. 2,300원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더욱더 실으셔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차라리 3,100원이 됐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권역으로 넘어가시는 게 시청자분이 더욱더 큰 도움이 되시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단 권역에서의 사업의 다변화 추구는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가치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단 권역에서 분명히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한 번 더 또다시 나타났다고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하단 권역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팔지 마시고 홀딩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삼성전기 매수해도 될까요? 854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제 의견은 노입니다. 자, 매수. 자, 삼성전기를 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 좀 의문이에요. 이미 이제 그 전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또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를 포함한 이제 삼성그룹주 안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반영이 됐습니다. 자, 삼성전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갤럭시 S6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건 결국은 이미 시장에서 이런 모멘텀들은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번에 갤럭시 S6의 출고 가격이 거의 1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갤럭시 S6,
무선 충전 기능도 탑재가 됐고 새로운 신규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면서 그 안에 부품들 자체는 더 고급화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르지 않았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 안에 부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단가 조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수익성은 그만큼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업들이 실적이 날 때 총 두 가지의 관점에서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진율이 올라가는지 그런데 지금 이번 부품 업체들은 마진율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미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삼성전기 그리고 부품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서게 되는 그 자리는 시장 안에서 갤럭시 S6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판매 실적을 올리느냐 그게 확인이 됐을 때가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신제품 출시 효과는 반영이 됐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앞으로 판매량 증가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가능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가 왔다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TK 케미칼이요. TK 케미칼이요. 네, 10%에 2,330원이요. 매수가요. 10%에 2,330원이요. 예, 예. 언제 사셨어요? 작년 11월 달인가 샀어요. 작년 11월 달요? 예, 예. 추가 매수 해가지고 조금 네. 단가를 낮춰놓은 건데, 지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될지, 아까 오늘 2,310원까지 찍더라고요.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왜 단가가 2,310원이세요? 아니, 작년 11월 달에 그 고점에서 샀어요. 2,500원대에서. 2,500원대. 그래서 2,100원대 예. 추가 매수를 해서 그 밑에서는 도저히 겁이 나서 못하고 맞죠? 2,310원이 또다시 됐네요. 지금 10%를 보여 계시는데 예. 자 일단은 저는 팔지 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어머니. 그럼 매도가를 얼마 잡고 가야 될까요? 기다려보세요. 말씀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자, 일단은 그 TK 케미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어머님, 일단은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럼 네. 이 종목은 빠져나오더라 또 다시 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그때는 또다시 이 시장이 올라갈 때 또 본인은 본전만 보고 나와야 되는 결과를 또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TK 케미칼 한번 본다면, 자, 2,310원대인데요.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일단 오늘 팔지 마십시오. 팔지 마시고 여유있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자리 자체 2,310원대가 어떤 자리입니까? 앞서 있던 이 고점 자체, 지금 어때요? 저항권에 놓여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이런 저항권이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종목군을 움직이고 있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맥점 자리가 이 자리였죠. 자, 이 자리가. 예. 1980원대가 하단 권역 자리였고, 그 다음 2310원, 이런 박스권이 놓여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상단에 있는 이 자리 2470원, 2500원 자리는 또다시 뚫기 힘든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조금 드리겠고, 자, 오늘 자리에서 지금까지 팔고 있던 앞에 있던 이 물량 자체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어서 들어온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앞에 있던 이 물량을 얘들이 지금 흡수를 하고 올라간다는 건데,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요 봉 보이시죠? 이 4월 13일 날. 예, 요 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포봉입니다. 빠질 수 없는 봉이에요. 그러면 이 봉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종목군을 보시면 돼요. 요 봉인데, 자, 2시 반까지 올라왔던 이 봉, 이 자체 지금 하단 권역이 1965원, 그리고 상단 권역이 보면 2230원이니까 이 봉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070원 밑으로는 안 빠집니다. 혹시나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수익 내고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면 2070원 밑에서는 비중 10% 실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20% 더 사세요.
30%를 맞추시고 대신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2,400원대까지는 홀딩하십시오.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수익의 보탬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다음 종목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SK하이닉스요. 48,900원에 40%. 48,900원에 40%요. 지금 매수하신 거죠? 40% 정도. 예, 예. 저 가장 궁금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 궁금하세요? 살 때는 실질도 좋고, 이래서 샀더만은, 자꾸 사고 와서 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보다 당연히 높게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 네, 매수가 이상을 올라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이죠. 예, 예. 자, 혹시 SK하이닉스를 사셨을 때, 그건 이제 중요하게 봤던 건 바로, 실적이겠죠? 실적이 예, 좋아서, 샀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시장 업황이 워낙 좋았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실적은 분명히 좋게 나오는데, 지금 분기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총 이제 1년을 4개의 분기로 나누잖아요. 네. 1월부터 3월까지는 1분기, 그 다음에 3월부터 그 이후 이제 3개월씩 계속 분기를 나누는데, 지금은 네. 1분기입니다. 그죠? 네. IT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은 시기가 몇 분기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네. 이게 비수기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1분기예요. 아. 전통적으로 1분기가 좀 비수기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실적도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네. 보통 이제 비수기에 또 위치해 있고, 하지만 전년 대비했을 때는 이제 보고서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했을 때는 소폭,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업을 투자하셨을 때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셨나요? 장기로 보겠다. 아니면 단기에 수익 내고 나오겠다. 어떤 마인드로 보셨습니까? 단기로 보기는 봤는데, 네. 지금 자꾸 마이까, 내려가니까, 손해보고 또 나올 수 없어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비자발적인 또 장기 투자자 한 분이 또 여기 계십니다. 참, 원래 단기로 보면은 단기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죠? 네. 만약에 수익이 바로 안 났다고 했을 때, 단기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손절 라인을 딱 잡고 보시는 게 맞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장기로 갔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하고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DXY 지표인데요. 이제 D램 가격에 대한 전체적인 가격 지수예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많이 꺾였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신발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신발을 만들 때 한 10,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팔릴 때 20,000원에 팔리다가, 이 가격이 15,000원에 팔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좀 안 좋아진다라는 신호겠죠? 그죠? 그만큼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가격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실적이죠. 1분기 실적. 비중은 늘리지 마세요. 제가 목표 주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후로 반도체 업황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는 이유는, DDR4 올해 개막이에요. 반도체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는 올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텐데, 목표 주가만 정해드릴게요. 지금 최고점이 52,400원인데요. 일단 보유 관점에서 저는 SK하이닉스는 55,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55,000원이요. 저기 올라가면 몇 분기까지 가야 될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1분기 지나가고요. 실적 발표 끝나야 됩니다. 그죠? 예.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그러면 4월 내지는 5월 정도 안에 끝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 만약에 이제 매수가 정도 근처까지 오려면, 그 월수로 본다면 한 6월 정도 또는 이제 7월 그 안에 될 거예요. 비수기 지나고 정도? 나서. 비수기 지나고 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그때 되겠죠. 그죠?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좀 끌려왔잖아요. 그죠? 좀 길게 보면 한 55,0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네, 55,000원 정도까지. 보세요. 목표 주가. 아시겠습니까? 또, 너무, 네. 너무 너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까? 좀 오래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기다리셔야죠. 한번 보세요. 올해 안에 55,000원 터치를 하는지. 그래서 한 종목에 지금 어찌됐던 투자하셨으면 집중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가셔야죠. 그죠? 항상 팔고 나서 보면은 또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보세요. 55,000원대까지. 예.
아시겠죠? 예. 그럼 네. 좀 기다리겠네. 한 6일이나 7일다 2분. 네,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결과 나올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영주는 저 믿으십시오. 예, 예.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예. 네. 예, 만약에 네. 또 이상한 소리 하시려고 그러죠? 예, 이상한 소리 할 건데요. 네. 시청자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장담할 수 있나? 만약에 이 종목이 SK하이닉스가 1년 안에 네. 5만 원씩 달성이 안 되면 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깎으시겠습니까? 이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발이요? 네. 제가 얘기하는 이발은 삭발입니다. 자꾸, 김부트 씨. 잠깐만요. 예, 좀 예. 개그에 대한 본능이 좀 많으시면. 아니요.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는 당연히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세요. 네. 네, 일단, 황민영 멘토님이 제가 볼 때는 2015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거래일 때 삭발하지 않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시청자님은 SK하이닉스라는 그 건물을 한 개 사신 거예요. 한번 그 가격이 올라가나 아니면 더 빠지나 한번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전화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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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머니. 예, 왜요? 왜 웃으세요? 예, 제 얼굴에 김 묻었나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요. 예. 매수가가 얼마시죠? 28,000원. 28,000원. 예. 이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비중은 한 15% 정도. 15%요? 예. 언제 사셨는데요? 그때 올라갔을 때. 올라왔을 때, 요때. 예. 요때요? 예. 요게 딱. 올랐다가 내릴 때 있었어요. 요때, 어젠데요? 이제 그저께요. 그저께요? 그저께는 어제나 뭐. 예. 요렇게 사셨구나. 자, 이게, 그래요.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 여유는 되시죠? 예. 시간 여유 있으시다, 그죠? 예. 예. 자, 저는 일단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딱,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고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항상 비중을 적게 실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짧게 보려고 들어갔다가 물만 먹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시죠. 어머님도, 비중이 15%라고 하셨는 거는 길게 들고 가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예. 짧게 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21,500원 저 자리까지 올라오면 팔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돈이 안 돼요. 예. 어머니,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미를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예. 재밌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기분 좋습니까? 거기 기다리는 인내 시간도 있잖아요. 주식이 예. 재테크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서울 반도체는 지금 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자, 대신에 언제 더 사야 되냐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자, 일단은 딱 드러납니다. 얘네들도 지금 포지션이 드러나는 게, 자, 요 자리 앞에 있던 여기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많은 물량이 빠져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투매입니다. 투매가 서울 반도체는 좀 심하게 나타났던 게, 예. 자, 1차적인 투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어요. 자, 여기 이 자리에서 흘러내렸죠. 계속 흘러내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흘러내릴 때는 잡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빠질지 몰라요. 예. 이만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자, 선을 한번 지울게요. 선을 지우고, 하단제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요 자리를 중심으로 마지막 투매가 이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뽑아내는 애들이 있어요. 예. 맞죠? 예. 그리고 다시 예. 한번 얘들이 또 다시 빼요. 근데 이거는 계산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놀라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들어온 거고, 이 물량이 바로 외국인 물량이었어요. 그럼 이 물량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한테 지금 전이가 된 과정이잖아요. 네? 외국인의 물량을 기관이 받았는 형국이잖아요.
단가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상승시키는 원동력도 바로 이 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주가를 계속적으로 팝니다. 고가 권역에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권역에서는 계속적으로 팔아요. 그 말은 이 자리 지금 18,000원, 17,800원 이 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단가입니다. 예. 얘네들이 단가가 낮게밖에 잡힐 수가 없었던 거는 앞에 있던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서 매집이 한 번 더 예상치 못한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들 단가가 지금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버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2월 27일 그리고 3월 2일 날 봉이 중요한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월 27일하고 3월 2일인데 자, 요 봉들이에요. 자,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급하게 올리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자리에서도 맥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18,000원짜리부터 밑에 자리, 18,900원 밑에 자리로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여기서 이평선 깨지잖아요. 더 사세요. 예. 더 사십시오. 어머님 말고는 안 삽니다. 저 자리가 깨지면 어머님 그리고 시청자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선상클럽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 말고는 이 자리 밑으로는 안 사요. 왜냐? 완전히 주가가 어때요? 또 죽는 꼴이죠. 하지만 주가는 죽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차라리 지금 바닥은 확실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안해서라도 비중을 좀 더 실으십시오. 15%신데요. 15% 더 실으세요. 그 단가를 낮추십시오. 대신 19,000원 밑으로 사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목표가는 얼마냐면 1차적으로요. 예. 무조건 지금 제가 볼 때 22,000원까지는 보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마지막 또 전화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제일기회. 제2기획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죠? 17,200원에. 17,200원이요. 수익이시네요. 20%. 네, 20%. 17,200원에 20%.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네, 수익 나신 분들이 전화 잘 안 하세요. 보통 소실 나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거 이제 한 네. 40% 이상 올랐는데. 네. 계속 가져가도 될까? 많이. 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자, 보통 대형주 많이 하십니까, 주로? 예. 아, 그러세요? 제2기획 아시죠? 어떤 기업인지. 예. 네. 그럼 1분기가 제2기획 실적이 좋을까요? 글쎄, 네. 삼성 때문에 좋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제2기획은 삼성그룹에서 이제 광고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예. 네. 보통 광고 쪽은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1분기는. 자, 그런데 제2기획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요, 바로 삼성전자의 힘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신제품 출시했죠? 갤럭시 S6. 자, 예.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자, 이번 갤럭시 S6에 대해서 거의 서한을 걸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네. 그래서, 갤럭시 S6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2기획의 실적도 좋아질 겁니다. 그죠? 예. 광고를 많이 하게 될 테니까, 그만큼 많이 팔려면. 예. 그래서 제2기획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은 보통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예. 한 번에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 그 대신 제2기획을 만약에 수익이 더 난다 하면 그냥 흔들려도 계속 들고 가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그렇죠. 들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예. 1분기의 실적 때문에 잠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20% 비중이잖아요. 예. 한번 흔들리면 조금 더 사세요. 10% 또는 20%라도. 집중적으로. 지금 반 좀 팔고 나중 또 좀 더 사면 어떻겠습니까? 자, 전략은 두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선택권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비중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그죠? 수익 실현하고 나서 볼 수도 있고, 그죠? 나중에 이제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가라는 게 완벽하게, 네, 예상과 완벽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아도 오히려 제2기획 주가는 이 삼성전자 모멘텀 때문에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만약에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아 그래 조금 더 싸서 물량 채우자. 그래서 좀 수익 극대화시키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광고 산업이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아시죠? 예. 네, 올해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이 한때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많이 빠졌죠. 자, 목표 예. 주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예. 목표 주가 1차는 28,000원입니다. 예. 28,000원 1차 목표 주가고요. 28,000원 올해 넘어가면 더 끌고 가세요. 그리고 28,000원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잘 들으셨습니까? 네. 네. 강연회 빨리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NH투자증권 미아지점, 에코피아 빌딩 2층에서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합니다. 자, 최근에 대형주 투자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마련한 거니까 자, 오시면 대형주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점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의도라든지 아니, 규모가 큰 곳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 오시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케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지점 강연회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더 많이 좀 참석을 하시는 게 더욱더 시청자분들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할 때도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